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괴물 오름을 오른 뒤 연이어서 좁은 녹곰의 오름을 오르고 있습니다. 좁은 녹곰 오름은 833m 정도 되어 초보 등산인 기준으로 주차장에서부터 정상까지 약 1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홀로 다녀온 좁은 녹곰의 오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구독자가 벌써 70명이 넘었어요. 와, 어떻게 70명이나 구독자가 생겼지? 이렇게 편집 기술도 딸리고 재미도 없는 밋밋한 영상을 봐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또 그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실수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저랑 결이 같아서 구독을 해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행복하게 영상 찍고 올리고 있어요. 뭔가 적어도 한두 분은 저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길을 걷고 있지만 뭔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구독자가 70명이나 되니까 뭔가 쓸쓸하지가 않게 느껴지네요. 이러니 유튜버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 마음에 더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거 하고 노력들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성격이 텐션이 좋지 않고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말주변도 좀 부족해가지고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지만 담백한 것들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로 가면은 바로 이어지나? 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잘 안 터져요. 일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좁은 녹곰의 오름 올라보겠습니다. 여기는 1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은데? 녹곰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좁은 녹곰에를 가려고 하는데
화려한 위치가 여기. 그리고 좁은 녹곡에 가야 되는데. 여기 녹곡의 오름이고 좁은 녹곡에는 옆인가 보다. 여긴가 보네. 보니까 저 삼촌이 고수이셔, 고수. 잠깐만, 지금부터는 좁은 녹고매니까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좁은 녹고매 오름 가보겠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자랐냐? 아니, 오와 열을 맞춘 듯이 자랐어. 일로 가지 말래요. 일로 가지 말래. 바람 소리가 예술이다.
오다가 한 가족을 봤는데 남자 꼬마아이가 가기 싫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심심해할 만한 곳입니다. 슬슬 온몸에 땀이 난다.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패딩을 입고 있어가지고 오늘따라 또 날씨가 따뜻해요. 지구력 싸움이야, 지구력. 이번 제주 일정의 마지막 오름이니까 힘내보자. 정말 많은 곳을 다녔다. 느리지만 꾸준히 성실히 걷다 보면 정상에 도달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경사가 가파라지네요. 나한테 땀 냄새가 어마무시하겠다. 그래도 이 아무도 없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어떤 곳을 가도 사람이 붐비는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인천에서 새 여정을 또 시작해봐야죠. 이거 무슨 거미야? 이런 거미가 있냐? 산에도 거미가 있어요? 당연히 거미는 있겠다만. 처음 보는 검정색 거미였습니다. 거미줄 열심히 치고 사람한테 해로운 벌레들 많이 먹어줘라. 와, 아직도 멀었어요. 대박. 근데 776m면 엄청 높은 산인데? 저 사람 뭔데 패딩 입고 왔나 하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패딩 두고 왔죠. 몰랐으니까 입고 왔지. 그거 둘 데도 없어. 결국 패딩을 벗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패딩 벗었어요. 주머니에 물건이 잘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와, 저 끝인가 본데? 아, 여기 그냥 만만하게 오는 데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이상하게 왔다. 여기 제가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거고요. 여기는 그 한라산 미니 버전. 우와, 시원해. 시원해. 한라산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바람 너무 좋아요. 바람 이 정도 세기로 계속 불어줘라. 추추르 아, 아무도 없다. 근데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지 않고 작은 숲, 그러니까 나무들이 작게 자라는 그런 곳이 해가 잘 들어서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나무가 우거진 곳은 대낮인데도 어두워서 혼자 있으면 좀 무섭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고 올릴 때 보면은 말을 한 박자씩 끊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올라가는 호흡 박자 이런 리듬을 맞춰서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네. 근데 어떻게 나무들은 다 비슷한 게 자라는 것 같지만 모든 오름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 똑같지 않고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딱 적당할 때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어두워져서 돌아갔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게 여기가 그 서쪽이 이렇게 아니라 좀 밝게 느껴집니다. 저 동쪽에 있는 오름들은 제가 여러 곳 리뷰했지만 반대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어도 되게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밝게 느껴져요. 같은 시간에도. 물론 경사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쪽이랑 다릅니다. 경사가 완전 가파르네요. 여기 아까 그 아이들 올라올 수 있나? 보니까 산은 아이들이 더 잘 올라요. 저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더 잘 올랐던 것 같아요. 사람 한 명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 오름을 마지막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체력이 조금 길러진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꾸역꾸역 가지네요. 와, 거의 다 왔다는 거겠지? 여기가 그냥 동네 뒷산처럼 그냥 오르는 게 아닌데 내가 이상한 자리로 와버렸네. 내 힘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느리지만 천천히 걷다 보면 언젠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난이도인 줄 알았으면 옷을 벗고 오는 건데 이 패딩만 없었어도 훨씬 쉬웠겠다. 여기 보조 배터리랑 핸드폰 들어있습니다. 핸드폰 2개. 지갑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다 있네. 다른 거라도 하나 가져올 거야. 그래도 오기 전에 스타벅스에서 케이크랑 카페인 충전하고 와가지고 다행이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 바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구름에서부터 시작하겠지? 와,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하긴 700m가 넘으니까 제가 평상시 가던데 한 3배는 되네요. 아, 시원하다. 거의 다 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발 조심. 발 조심. 제가 저지오름이라는 데에서 2번이나 넘어져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줄넘기를 10만 개 할 때까지 육지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때 발목 삐어가지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운동 제대로 했다. 왜 사람 소리가 안 들릴까? 사람 소리가 들려야 다 왔다는 건데.
주차장에 차가 그렇게 많은데 다들 어디 계시는 거지? 지금 땀이 이렇게 나요. 지금 패딩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오늘 면도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좀 흉측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왔을 것 같아. 조심. 원래 묻어도 괜찮아. 근데 잃어버리는 물건만 없게 해주세요. 설마 정상이 지난 거 아니겠지? 와, 경치 봐. 아니네, 아직 한참 남았네. 지금 네이버 지도를 봤거든요. 좀 많이 남았어요. 내려가는 게 걱정이다. 일단 제가 거의 막바지 시간대에 온 것 같습니다. 더 늦게 왔으면 해가 져서 험난했을 거예요. 아, 등산 중에 내리막길 굉장히 반갑지 않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편하게 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 영상 좋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영상인데 나이 먹으니까 칭찬을 해줄 일만 생기지 받을 일은 생기지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고, 그래서 가슴에 박히네요.
이 영상의 이 부분까지 우리 아버지가 보실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힘내보자. 어차피 뭐 오르기 시작한 거 해가 저도 올라야지 뭐 어떡해. 패딩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빠른 페이스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패딩이 안에 물건이 나올까봐 조심조심 만나라 더 페이스가 늦어졌습니다. 내려올 때가 좀 위험하겠다. 주말에 뭐 관광지로 저렇게 같이 다녀야 돼요. 혼자 다니면 쓸쓸해요. 이렇게 혼잣말 해야 돼. 영상이라도 찍었으니 망정이지. 아니 찍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나는 거지. 정말 적적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 너무 잡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왔는데 더 많이 날 것 같아. 다 왔나? 다 왔나 보다. 다 왔을 때 딱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 여긴가 본데? 우와, 대박. 여긴가 본데요? 정상 뷰가 없네. 저 멀리 멋진 뷰가 보이긴 해요. 정상은 이런 뷰고요. 사실 엄청난 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올라오면서 내려본 게 더 경치는 뷰가 있어요.
액션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한 3분 정도 식었나? 그리고 바로 내려갑니다. 아까 반대길에 한방 금지라고 써져 있던 것 같아가지고 올라온 길을 그대로 내려가려고 해요. 한방 금지인 길을 괜히 갔다가 이 영상을 못 올리게 되면 안 되니까 원래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도는 걸 선호했었는데 오늘은 왔던 길을 좀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대신 왔던 길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리막길로 바라보면서 좀 이곳의 정취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체력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맨날 줄넘기를 하고 있어서 무릎에 좀 무리가 가는데 내려갈 때 무릎이 좀 아파요. 아무리 살포시 내려가도 무릎이랑 발목이 아픕니다. 내려갈 땐. 차라리 이런 계단이면 조금 일관되게 계단이 있으면 아 그래도 무릎이 아프네. 나중에 후회하려나? 솔직히 내 또래 제 친구 중에는 등산 좋아하는 애 한 명도 없고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고 줄넘기는 하는 사람이 없죠 저밖에. 그리고 줄넘기 하시는 분들 조용히 나가서 열심히 줄넘기 하지 동영상을 보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줄넘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줄넘기에서 몇 킬로 빠졌는데 어떻게 됐는데 결과만 궁금해 하세요. 사실 몸무게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게 줄넘기를 해서가 아니라 줄넘기를 꾸준히 해서 빠진 건데 줄넘기라는 운동이 좋은가? 만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사실 꾸준히 하면은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러닝을 하든 뭘 해도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러닝은 진짜 의지력 약하면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타협하게 돼요. 천천히 뛰게 되고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 기록하는 앱들을 써도 그냥 내가 한 대까지만 기록하면 되니까. 근데 줄넘기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3000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대충 뛰던 크게 뛰던 3000개예요. 무조건 그 정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포기 아니면 성공입니다. 중간에 스탑 이런 게 물론 너무 아프고 못해 먹겠다 하면은 아예 꺼버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지만 달성이 되기 때문에 러닝보다 좀 강제성이 좀 더해지고 규율이 막 잡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좋아하는 러닝 할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줄넘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루틴을 유지하기가 너무 좋아요. 러닝은 비가 오거나 뭐 변수가 생기면 못하게 되잖아요. 줄넘기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정말 완벽 루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러닝도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매번 새로운 코스를 찾지 않고 같은 코스를 일관되게 합니다. 일관성과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 내리막길에 왔었지. 오늘 일정 끝이 났고요. 아니 내려가는 것까지가 과정이긴 한데 마지막 오름 이렇게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올랐고, 아무래도 이 세상에 외롭게 남겨진 저를 위해 할머니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손주는 여럿이지만 저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대못을 많이 먹어가지고 불효자입니다. 육지 돌아가면은 할머니 뵈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할머니 기일이에요. 무사히 잘 얼굴 비추라고 이렇게 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한 달 동안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 한 달 여행, 스쿠터 탈 때도 스쿠터 탈 때도 긴장감, 등산할 때도 긴장감, 그리고 매일 줄넘기 하다 보니까 잡념이랑 상념은 많이 없어졌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막 떠올라요. 깨닫게 돼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됐던 것들, 가족에 대한 것들, 뭐 지금 이미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애인으로서 부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직장 상사로서, 동료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부족했던 것들도 많이 떠오르고, 좀 어쩌면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할까, 이런 술이나 마실까, 이런 생각보다 본질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하려고 안 해도 그런 거 위주로만 떠올라요. 바람이 불어서 이 자꾸 휘날리는데 자꾸 뭔가 휙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풀 사이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진짜 위험해서, 제가 등산 오름 이걸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삐끗하거나 넘어졌던 때들은 다 내려갈 때입니다. 내려갈 때 제가 긴장감을 푼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내려갈 때 삐끗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저 이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 상에 하등 작고 작은 점 하나일 뿐인데 왜 그렇게
잡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을까. 물론 이렇게 힐링을 많이 했어도 육지에 돌아가는 순간 앞으로 내 방향성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공백 없이 또 스타트를 했으면 또 빠르게 번아웃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뭔가 번아웃이라기에는 일을 너무 좋아했고 일이 안 잡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더 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저를 잃어버리는 거. 나를 소모하게 하는 조직이나 환경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다움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되찾으려고 해도 그 안에서 되게 큰 혼란을 느끼게 되고 온전한 저를 되찾을 수 없어요. 한번 크게 잃어버리고 그 크게 잃어버린 채로 오래 살면 말이죠. 저는 저 다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주말인가요? 오늘 주말인데 주말에도 특히 요일 저녁에 이런 데로 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뭐 여행객이니까 올 수 있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여기를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정말 리스펙입니다. 올라갈 때는 힘든 게 낫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면 체력은 길러지는 건데 무릎은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내려올 때가 더 시간 소요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감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에 집중해서 그런지 항상 내려갈 때가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과정을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을 즐기고 있어요. 마지막 모름이었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꽤 있는 곳을 선택해서 보람찹니다. 등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내가 만약
어머니가 있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처럼 자랐을까? 더 삐뚤어졌을 수도 있나? 일단 제가 알기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가셨을 만큼 매정하신 분이어서 저를 엄청 애틋하게 길러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삐뚤어졌겠지? 근데 이 키에 삐뚤어지면은 뭐 해먹고 사냐? 지금 저의 강점은 성실함과 꾸준함과 꺼지지 않는 열정 같은 거. 삐뚤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해요. 엄마라는 감정이 뭔지.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엄마를 찾으면 싫었어요. 싫다기보다는 불편? 나는 할머니 이러고 있는데 다들 엄마 이러고 있어. 그런 할머니가 정말 나한 이 세상에 잘 길러주셨다. 그 쌀집 안에서도 저는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요즘에는 부모 없는 애들도 많고 더 가난한 사람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드라마나 뭐 TV 속에서는 다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 현실 속에서 애들 둘러보면은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 없어. 끈끈이 설치해가지고 쥐 잡은 다음에 그 쥐를 죽여서 검은 봉투에 싸서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집은 여유로웠던 집이 아닌데 지금 빚 없이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열심히 냈잖아요. 옛날에 쌀집이어서 쥐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쥐가 비누를 먹는 건지 긁어놓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꾸 비누를 긁어놔요. 비누에 쥐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발톱 자국을 없애려고 그걸 또 더럽다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그 비누를 썼고 그 발톱 자국이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그걸 없애려고 비누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많이 문댔어요. 근데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또 쥐가 긁어놔요. 먹는 건지 긁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 나이에 시골집도 아니고 사는 집에서 이상한 경험 다 해봤네. 그리고 쥐 잡는 끈끈이 있잖아요. 그거 끈끈이 엄청 세가지고 슬리퍼 들러붙으면 슬리퍼 버려야 돼요. 끈끈이 그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엄청 강력합니다.
쥐가 끈끈이 붙으면 그냥 그 쥐는 죽은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어대요. 그래서 잡히면 잡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후다닥 소리가 나요. 끈끈이 붙은 채로 도망가려고. 근데 요즘에는 쥐를 보기조차도 힘들죠. 심지어 가정집에서. 그래서 끈끈이를 파는지도 모르겠네. 공장 같은 데는 팔겠다. 그 쥐가 얼마나 절규하면서 죽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햄스터 싫어합니다. 귀엽지가 않아요. 햄스터 야생 버전은 쥐를 일상에서 만나봐야 이제 햄스터를 봐도 그게 떠오르고 그러겠지. 그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비호감의 상징이 됐어요, 쥐가. 그리고 꼬리가 엄청 길어요, 쥐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다른 생각해보자. 오, 산길을 혼자 걸으면서 옛날 생각하니까 재밌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옛날 생각을 해보면 학교 폭력,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그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운이 좋았는지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당하고 좋은 친구 많이 만나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학창 시절은 되게 잘 지냈어요. 제가 집에서 그 정을 줄 데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부르면 파도 나갔어요. 왼쪽으로 가야 돼. 좀 맞겠지? 그런데 그 친구들 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전 대체로 한 번 사귀면은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가는 부류가 있는데, 나 일로 왔나? 길이 됐다고? 제가 친구로서 끝까지 못 가는 부류가 있는데, 여자. 제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공감 능력은 있는데 위로를 받거나 해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자들이랑 소통할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사친이 없습니다. 여자한테 인기 없는 것도 있지만 말을 잘 못해요, 여자한테. 그래서 여사친이 없고 인기가 없습니다. 여사친이 없으니까 여자랑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해지고 남중, 남고, 공대 나오고 복무한 다음에 취업했는데 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20명 남자인 회사. 뭐 직종 바꾸고 나서 괜찮아지긴 했지만 여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뭐 일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다들 저를 좋아하진 않고, 다만 역량이나 열정 같은 거는 좀 그런 거를 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이어가고 있긴 해요.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에도 와주시고, 의외로 전 직장 동료 중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와 계셨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DM을 주고받거나 카톡을 하는 사이는 아닌데, 와, 그거 이미 멀어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도 감사한데 감동.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동이네. 연락 좀 해봐야겠다. 기프티콘 이런 거 드리면 좋은데 지금 갑자기 제가 가난해져가지고. 핸드폰 촬영 좀 하면서 갈게요. 난이도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치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사실 경치가 좋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나무를 깎을 수도 없고. 나무들이 깎이면 안 되겠지. 사람이 깎여야지. 아니, 사람이 나무를 피해야지. 나무는 사람보다 더 살잖아? 저 긴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무섭지 않아요? 저렇게 얇게 길게 서 있는데 쓰러지지 않나? 안 쓰러지는 게 신기하다. 제 짐들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길 바라면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늘을 보면서 걸을게요. 나무가 쓰러지면은 호다닥 뛰어야 되니까. 쓰러지기 전에 소리가 나겠지? 막 하고. 근데 엄청 빠르게 쓰러질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흔들리는 나무 없다. 사실 안전한 상황인데 이게 M들의 문제인가?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전개하는 거. 일단 저렇게 길고 가는데 각도가 저러면은 상상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마지막 2개의 오름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제주 여행이 끝나도 여러 곳에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계속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보일 것 같아서 소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봤으면 하는 산이나 도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신 말도 안 되는 도전보다는 좀 현실적인 거 이렇게 제안 주시면 정말로 해보겠습니다. 길이 평탄해진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던가? 오늘 숙소 마지막 숙소 괜찮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산 덕분에 블로그 제공도 많이 받고 정말 알찬 한 달이겠다. 스쿠터 렌트 제공도 있으면 정말 열심히 잘 써줄 자신 있는데 스쿠터만 없네. 열 개가 넘는 곳을 다녀왔지만 항상 내가 이 길로 왔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길로 온 게 맞았나 하는 생각. 항상 새로운 길 같고 내려갈 땐 전혀 다른 길 같아. 이어지는 길이네. 이어지는 길 맞다. 아이고, 딱 노을질 때 잘 내려왔네. 아까 말 있는 데로 왔다. 말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와, 뭘 먹네. 누가 뭐 갖다 줬다. 배가 볼록하네. 이제 이 녹색풀도 다 건조해지겠죠? 없어지겠지, 건조해져서? 마른 풀만 남겠지? 그리고 내년에 또 생기겠지, 예쁘게. 이렇게 좁은 녹곰의 오름 여정이 끝이 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